발음, 유럽이 무법천지가 된 그 소요 사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등장한 사상과 철학들이 그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인류사의 흐름을 바꿨다. 근데 거기서 내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자유엔 타협이 없던 나라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용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법을 통한 기독교 탄압, 이게 뭐냐면 세계적 흐름 속에서 신자파가 추구하는 거는 프로테스탄티즘의 해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종말이냐, 요 문제죠. 그래서 이걸 사실은 펄틀리라고 하는 분이 되게 정리를 잘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 기독교가 세팅한 문명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법치의 전통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처음에 자유가 왜 중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 성경을 내가 들고 다니는 개인 소지품, 여기서 시작돼요. 그 개인의 등장, 그 개인이 누리는 자유, 양심과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입헌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적 전통에서 서구 문명이 추구했던 게, 그 자유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가 추구했던 게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치고 들어오는 거를 용납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육파를 거쳐서 서구 전통이 무너지면서 자유를 침해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이상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이 무너지고 캐나다를 엄습하고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완전 전쟁 중인 거예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PC의 정체는 뭐냐 이게. Political Correctness죠. 정치적 올바름인데 뭘 봐야 되냐면 리버럴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 존 로크가 얘기했던 자유주의와 이 PC화된 자유주의가 뭐가 다르냐. 처음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존 롤즈가 20세기에 등장해서 정의론을 정리할 때 폴리티컬 리버럴리즘이 탁월했어요. 왜냐하면 존 롤즈 이후의 정의론과 이전에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현대 정의론에 아주 탁월한 업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사회였던 서구 사회가 다원화되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힌두교도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다양한데, 이 다양한 다원화된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여기서의 정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법과 국가가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힌두교 여성과 no, 이슬람적 여성과 no 이런 거 하지 말고 법과 국가가 중립적 위치에 서 있자. 가치 평가를 안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립에 꽂혀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한 자유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표현의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과 표현의 자유시장이라는 원칙이 서구 사회를 지배했어요. 뭔 얘기냐면 시장에 나와서 경쟁하면 돼.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처럼 사상과 표현의 자유시장이 유지되면은 그 안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알아서 하면 돼. 그 상태가 유지됐어요. 서구 사회에서. 그러니까 국가와 법이 중립적이라는 거는 거기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 그거예요. 힌두교가 막 퍼져. 어우, 좋네 이러면서 막 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각성해서 열심히 바른 신앙생활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부흥한다.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게 중립이 변질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 하면 올바름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립을 넘어서서 이제 옳은 게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전통적 서구 사회에서의 리버럴에 뭐가 개입되냐면 레닌이 들어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을 썼어. 그게 레닌 신조인데 거기서 올바름의 문제가 있거든. 그걸 차용해 들어오면서 변질되기 시작해. 리버럴이 변질돼요. 이때는 여기에 이제 마이너리티 문제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화된 사회 안에서 소수자 그룹이 등장하니까 소수자 그룹은 더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는 약자를 공격하고 혐오하는 게 주류이기 때문에 약자 보호는 특별히 가야 되니까 얘네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는 금지한다.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게 되냐면 올바른 기준을 정해서 강력하게 올바른 거 외에는 말을 못하게 하자로 가요. 이게 진짜 정의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논리가 혐오 표현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자, 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수자 그룹은 더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얘네에 대한 혐오 표현은 규제한다.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로 좀 띵하죠, 평소에. 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혐오 표현만 규제하는 거야. 그랬더니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평소에 혐오 안 하잖아. 그렇지? 그럼 법에 반대할까? 혐오 안 하는데 뭐. 이래서 통과됐어. 그랬더니 크리스찬 자체가 혐오 세력이야. 이해가 되세요? 레위기를 읽어야 되잖아. 그럼 혐오야, 그게. 동성애자 혐오한 거야. 헐,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 혐오야. 왜냐면 제3의 성을 인정 안 하잖아, 우리는. 다 혐오야. 그리고 이슬람 테러리즘, 그러면 이슬래믹 테러리즘이라는 말 쓴 게 벌써 수식어가 혐오야. 그럼 어쩌라는 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한 게 이슬람이 어떻게 마이너리티야?
인구로 해볼까? 엄청난데 그게 어떻게 마이너리티야? 그래서 내가 런던에서 충격받았던 게 영국 언론사 중에 가디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날렸던 기자가 있어요. 멜라니 필립스라고. 여기자인데 글도 잘 쓰고 과거에 나와 사상이 비슷해.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했었는데 책이 나왔어. 딱 보니까 제목이 런던이스탄이야. 심상치 않은 책이다. 딱 읽는데 막 전기가 와. 전향했어. 멜라니 필립스가. 왜 그랬냐면 그때 런던에서 2층 버스 테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폭탄을 터뜨렸어. 범인을 잡고 보니까 무슬림 애들이었는데 얘네들이 런던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런던 시민이 낸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타먹는 돈을 내는 그 근로 런던 시민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맞벌이가 많아요. 아침에 아기를 맡겨놓고 버스에 탔는데 죽은 거야. 근데 그런 젊은 부부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애는 엄마 아빠를 기다려.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이 멜라니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어린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이제 너희 엄마 아빠는 없다는 거를. 그러면서 이때 충격을 받으면서 그동안 지가 했던 짓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가증스럽게 영국 사회가 얘들을 소외시켰기 때문에 테러를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그러면 인도인들은 직접 지배도 받아봤잖아요. 식민지로. 그러면 소외를 얘기하면 인도인도 만만치 않은데 그럼 인도 애들은 왜 폭탄 테러 안 하냐. 그럼 중국 이민자는 얘들은 주류야? 영국 사회에서? 근데 폭탄 테러 안 하잖아. 니하오 이러면서. 그럼 왜 니들만 하냐. 그러면서 뭘 본질을 봤냐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테러리즘을 품고 있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화시키면서 지금까지 런던이 미친 짓을 했다. 그래서 뭔 이슬람 나라는 다 스탄이 붙잖아요. 런던이 이미 스탄이 됐다. 런던이 스탄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아직도 마이너리티래. 아니 시장도 배출하고 지금 이슬람이 다 장악했는데 뭘 마이너리티야. 기가 찬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혐오했잖아요. 지금 입을 막어라 이렇게 돼요. 테이프 딱 붙여버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동성애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그거를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것까지 다 나와버리고 이게 혐오 표현 금지다. 그래서 그거 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혐오 세력이 이렇게 세팅이 됐다. 그러면서 박살난. 그러니까 이런 법이 나오면 인정해야 되겠어요? 막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제 풍전등화다. 그래가지고 오버드와 스토겔 이분들이 왜 체포되냐면 노방정도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다. 이슬람 믿음 지옥 간다. 이 얘기했다가 체포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공질서법이에요. 오버드와 스토겔이 공공질서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이겼어요.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거는 침해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죄를 받았는데 지금 문제는 항소심까지 가는 동안에 엄청 고통을 당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축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축되면 이제 전도 안 해요. 왜냐하면 처벌을 감수하지 않는 한 전도하기 힘들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공립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성경책을 자기 책상에 꽂는 걸 두려워하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위축되라고. 근데 영국은 공공질서법이 한번 입법된 뒤로 계속 시리즈로 더 강력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86년에 공공질서법이 입법됐어요. Public Order Act. 그리고 Crime and Disorder Act. 이게 98년. 점점 세지네 갈수록. 그래서 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가 2006년에 나왔고 Equality Act는 2010년에 나왔고. 그런데 뉴스앤조이 보도를 내가 이제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뉴조가 얘기한 게 2006년에 인종종교혐오금지법 요걸 적용했으면은 무죄 받기 힘들었을걸?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읽다가 그럼 얘들은 무죄를 안 받은 게 되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사가 2006년 거를 적용했으면 항소심에서도 유죄일 텐데 왜 이걸 했냐 이거야. 그럼 얘들이 기독교 언론 맞아요? 아니 전도하다가 잡혀간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안 되니까 되게 애석해. 얘네들의 정체는 분명하다. 그래서 이게 홍 교수가 뉴스앤조이랑 인터뷰할 땐 다 오해다 이러놓고 한겨레에서 얘기할 때는 일부가 처벌될 것이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거에 또 우리가 잘 속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다는 자들이 이런 거 광고하고 다녀요. 다 오해야 이러면서. 가짜뉴스래. 장신대에 내가 특강하러 갔는데 화장실에 보니까 장신 신문이 있어. 거기서 가짜뉴스 어쩌고 그래가지고 막 기사를 냈더라고. 대학신문에서. 그래서 내가 장신대 애들을 보면서 야 니들 잡이 없어져. 니들 잡이 정신 차려. 근데 희망이 있는 게 동시에 내가 강의하고 한층 아래에서 총학생회에서 초빙한 동성애 인권 강사가 왔어.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동시에 강의를 했는데 내가 희망을 느낀 건 내 강의실은 꽉 찼는데 거기 30명 와. 그래서 나이스.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자유지상주의 얘기했었죠. 정의 얘기하면서 리버테리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타인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다 자유인 거야.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보수인 것처럼 떠드는 건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컨서버티즘이라고 할 때는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가치를. 그리고 정의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선인가를 전제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화주의 정의론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승하는 사람이 마이클 샌델이에요. 그래서 나나 샌델은 뭐라 그러냐면 힌두교의 여성관은 극복 대상입니다. 법이 극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녀 평등이 안 돼. 이퀄리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이 갖고 있는 여성관은 관습적으로도 철저히 법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용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저스티스가 뭔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샌델적 관점이고 내가 거기 동의하는 거죠. 존 롤즈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힌두교의 여성관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법이나 국가가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강화되다가 PC까지 가는 거예요. 중립을 강조하다가 나중에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아예 말을 못하게.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샌델이 대놓고 동성애에 반대한다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지혜롭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혐오 표현 규제를 해서 자유를 제한하려고 들지 말고 니들도 공론의 장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성 간에 유지되고 있는 결혼 제도에 비례해서 동성 간도 그런 신성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걸 니들이 입증 책임을 갖고 논쟁에 참여를 해야지 법 뒤에 숨어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걸 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너희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샌델을 응용해갖고 예전에 국회에서 발표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혐오 표현 규제가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자들을 오히려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가. 샌델의 이론을 활용해갖고 한국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몇 장로님들한테 마이클 샌델이 한국에서 동성애 막는 헌법 이론을 구성할 때 탁월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샌델은 공동체주의 그 좌파 아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누가 샌델은 공동체주의래 이렇게 한번 퍼뜨린 뒤에 갑자기 샌델이 좌파가 됐어. 공동체주의라는 건 뭐냐면 다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커뮤니테리아니즘이지. 커뮤니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샌델이 자유를 공격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샌델이 공격한 게 political liberalism이지. 자유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샌델이. 그래서 제가 헐.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이미 답이 나왔어. 뭐냐면 자유권 투쟁이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칼바르트 정치신학 전공한 분이래. 나랑 토론을 했대. 특별히 나 때문에 모셨대. 그래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이 양반이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주로 가타리나 이런 걸 소개할 때 가타리를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하는 사람들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게. 가타리 자체를 인용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때 이분이 흥분했어. 문제지. 왜 한국 사람이 이해한 가타리를 자꾸 인용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칼바르트 전공했지? 그러면 박순경 교수라는 사람이 칼바르트 전공자인데 통일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도 안 차. 이석기가 막 존경하는 교수님이라고. 6.25는 북침이다.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교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분이거든. 근데 이화여대 원로세요. 근데 무사히 퇴임하신 것도 내가 볼 때 미스테리인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반드시 주체 사상과 대화해야 된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대화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게 그거다 그 뜻이야. 그리고 김일성교가 기독교인 거야. 근데 그거를 풀어놨어. 그래서 헐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바르트가 위험합니까? 박순경이 위험합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조에서 박순경도 안 잡혀가고 책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역시 이 교수 일루미나티와 북스파이가 맞았어요. 내 얘기는 뭐냐면 자유권을 수호하면 우리 입을 못 막으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의 반전도 뭡니까?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 하고 쌩 난리를 쳐요. 그 유명한 교수 있어. 제레미 월드론이라고. 그 혐오 표현 규제를 영국처럼 미국에도 도입하려고 열심히 뛰고 그걸 번역해서 소개한 사람이 홍 교수야. 그래서 미국도 지금 혐오 표현 규제를 법제화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안 먹혀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 규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별로 차별금지 같은 거 주법으로 만들거나 이래서 크리스찬들을 억압해도 전체 미 연방이 헌법을 바꾼 적이 없거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한다. 혐오 표현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들의 반전이 가능해져. 왜냐하면 자꾸 외칠 수 있거든. 그리고 성경 금지하지 마. 이렇게 갈 수 있다. 성경적 가치가 최고야. 예수님만 진리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긴다. 역전이 가능하다. 근데 이걸 뺏기는 순간 역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짓 하지 말고 뭘 지켜야 돼? 자유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 돼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돼요. 선교의 자유에는 타 종교를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된다고? 자유를 지켜야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는 건 어떻게 보존돼요?
본질이 룰 오브 로가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이 우리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할 때 우리 크리스찬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 시대에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크리스찬을 2등 국민으로 추락시키고 무신론과 유물론이 진리화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힘겹게 싸우고 있다. 거기까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되는데 그 기반에는 법치가 있다. 그걸 잘 지켜내려면 자유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가 뭔지를 이해하고 이게 하나로 탑재되는 구조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른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이해하고 그 제도적 장점을 이해할 때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사람 하나 잘 뽑으면 잘 되겠지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좋은 애가 등장해도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지고 거꾸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 인격성이 이승만처럼 제도 전체랑 맞먹는 분이 카리스마 있게 통치한 게 민도가 낮으니까 우리 초기 버전이 가능했다. 박정희 같은 리더가 확 억누르고 이끄니까 오히려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숙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져서 정당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당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깊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니까 정당이 압박되고 정당이 엉뚱한 짓 했다가는 생존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국의 시민사회가 튼튼해지니까. 레이건을 어떻게 뽑아요? 아무리 레이건이 소통을 잘해도 지금 우리 수준 같으면 레이건 같은 대통령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수준에는 문재인이 딱이다. 근데 이분이 날아가고 레이건 같은 사람이 나오려면 레이건을 알아보고 뽑을 수 있는 유권자가 안 나오는 한 불가능. 그래서 시민사회가 수준 있게 세팅이 돼서 공화주의를 이해하고 자유주의와 입헌주의가 왜 중요한지, 룰 오브 로가 되지 않으면 왜 자유민주주의가 안 되는지 이런 게 이해가 될 때 좋은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 이 얘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묻는 것 같은 바보 같은 질문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상태가 좋아야 좋은 제도가 운영이 돼. 좋은 제도가 있어야 좋은 사람이 발탁이 돼. 이게 도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